16페이지 계속 주택의 분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분류입니다. 이쪽 오세요. 건축법 시행령상 주택의 분류입니다. 단독주택 몇 가지? 4가지. 다 공이죠. 공동주택 몇 가지? 4가지. 연, 세대, 기숙사. 그래서 다중주택에다가 체크, 다가구주택 체크, 그리고 기숙사 체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니까. 자, 단독주택입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 이게 한 건물에 한 세대가 거주한 주택 말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막 전원주택 이런 거 기억나죠?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예전에 저희 막내 그 외삼촌이 여기 과천에 단독주택 살았었어요. 그래서 막 그 마당에 강아지 키우고 저기 오른쪽에 막 그거 물고기 자라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단독주택이에요.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죠. 자, 다중주택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만 나오죠? 학생같이 장애인. 그렇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 아니다라는 거 체크. 조심하셔야 돼요. 욕실은 있지만 취사시설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아시겠죠? 요거 제가 모의고사에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었다라고 낸 적이 있거든요. 사람 다 틀리더라고. 왜? 안 보인대.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데 독립 주거 형태가 아니라고. 그 말은 뭐냐면 씻는 거는 퇴근하고 난 뒤에 할 수 있지만 내 방에서 밥 해먹는 거는 못 해먹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얘기 좀 기억나시죠? 씻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밥 해먹는 거는 못 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 다 틀리더라고.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이거 660제곱미터 그렇게 헷갈린대요. 이거 원래 200평. 원래 200평이었어요. 이게 이제 평으로 쓰면 안 되니까 3.3을 곱했더니 얼마? 660으로 바뀌었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게 200평을 얘기해 주는 것과 얘기 안 해주는 게 외우는데 차이가 좀 난대요, 사람들이. 아시겠죠? 원래 660, 200평 볼 때는 660 외웠는데, 200평이라고? 곱하기 3.4. 얼마? 660. 이렇게 보시면 되더라고. 말씀드립니다. 몇 개층? 3개층. 이게 문제였죠. 3층과 3개층. 자, 너 몇 층에 살아? 3층에 살아. 맞죠? 너 내 건물 몇 개층이야? 3개층이야. 다른 개념이 아시겠죠? 저희 본가가 3층이에요. 301호. 그래서 맨날 이 문제 나왔을 때 뭐야? 아시겠죠? 3개층. 아시겠죠? 건물 몇 개층? 3개층입니다. 다만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을 주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1층 필로티면 주택이 포함 안 된다는 소리예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로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뭐만 나오고 사람만 나옵니다. 사람만. 맞죠? 여기서 누가 사는데? 학생과 직장인이 산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다가구 주택입니다. 뭐라고? 다가구 주택. 몇 개층? 3개층이야.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이야. 몇 세대야? 19세대이야. 요거 기억나시죠? 다가구 주택은 몇 세대? 19세대이야. 아시겠죠? 요거 기억나셔야 돼요. 바바이랑 안 까먹잖아. 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몇 개층? 5개층 이상. 제가 얘기했죠? 집에 갔더니 401호래. 우리 집 탑층이래. 노래 바꿔야 되겠죠? 기다리는 너의 연립주택이거나 다세대주택. 오빠 뭘 봐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야. 라고 설명해 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5층 이상이어야 아파트예요. 자, 연립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초과. 초. 맞죠? 그럼 좀 보세요. 봐봐. 이게 왜 쉬운지 아세요? 연립은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거죠, 같이. 으쌰라 맞죠? 당연히 바닥 면적이 커야 되겠지. 아시겠죠? 얘네마다 한 개만 써도 되잖아. 아시겠죠? 됐죠? 얘네마다 무조건 660을 넘어야 되겠지. 그 뜻입니다. 연립마다 연속적으로 서 있다. 무엇이? 건물들이 바닥 면적 합계가 더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 자, 그래서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이다라고 합니다. 35의 기출문제 여기서 나왔죠. 3번 문제. 무슨 면적?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이야. 이거 건축 면적도 나오고 대지 면적도 나오고 난리나요? 둘 다 아니다. 뭐다?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몇 개층? 4개층.
됐죠? 몇 개층? 4개층. 4층 아니에요. 시험 문제 이거 했었죠. 4층, 4개층. 4층? 아니다. 4층은 뭔데요? 네가 사는 곳. 네가 사는 그 집. 몇 층? 4층. 건물 몇 개층? 4개층. 4층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죠? 네가 사는 그 집. 4층. 아시겠죠? 알 필요 없다. 됐죠? 자, 이쪽 오세요. 기숙사. 기숙사 두 가지예요.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 일반 기숙사는 뭐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뭐도? 장소도 나온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중주택은 사람만 나왔죠? 일반 기숙사는 뭐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뭐도? 장소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취자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이다라는 거 하나 체크. 자, 임대형 기숙사입니다. 임대형 기숙사. 자, 임대형 기숙사. 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건데 임대 목적으로 빌려주는 실이 몇 개? 20실 이상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막 18실 나오고 난리 나요. 아시겠죠? 이거 아니에요? 19는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맞죠? 아니고 19 다음 얼마? 20.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방 몇 개? 20개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고 임대형 기숙사는 20실 20개 이상. 아시겠죠? 19 다음 얼마? 20.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나중에 이거 숫자 바꿔가지고 문제 낼 거예요. 모의고사에. 이번에 낸 모의고사 제가 낸 거예요. 한번 잘 풀어보세요. 출제위원 알려줘 버렸어. 화이팅! 이 문제 안 냈는데요? 주택법입니다. 자, 주택법은 공간 빠져요. 기숙사도 빠져요. 자, 어쩌다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자, 도시형생활주택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기억나시죠? 도시형생활주택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스파르타 기억나죠? 어디 산다고? 도시형 생활주택 산다고. 이거 기출문제 350세 나왔다고. 350세 왜 나와? 300. 영화 300 기억나죠? 스파르타. 어디 살다가? 도시형 생활주택 살다가 싸우러 나오는 거지. 페르시아를 무찌르기 위해서. 아시겠죠?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입니다. 종류에서 우리 개정된 게 있어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 이거 개정된 부분입니다. 체크해 주세요. 원래 소형 주택이었어요. 근데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자, 교수님 왜 바뀐 건데요? 여러분, 소형 주택은 원래 규모가 60 이하였었어요. 오케이? 근데 아파트형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84제곱미터 이하까지 넓혀준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형이죠? 몇 개층? 5개층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게 한 거예요. 지금 뭐다?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급을 풀어준 거예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앞으로 신축해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바꿔준 거예요. 됐죠? 왜? 건물 지으면 너네 마음대로 가격 받아라. 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으니까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됐죠? 준주택이에요? 주택이에요? 주택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해요.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임, 복지주택. 됐죠? 다음 중 준주택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쪽 오세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살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다. 체크. 옛날에는 이렇게 큰 평수의 아파트들이 많았죠. 맞죠? 뭐 72평, 뭐 85평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큰 평수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큰 평수 아파트가 있었는데 야, 이거 없애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칸을 세워서 세대를 구분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구분 소유해서 구분 생활할 수는 있지만 생활은 가능하지만 구분 소유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체크. 아시겠죠? 원래 큰 집이었는데 이거를 쪼개가지고 두 세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한데 소유는 안 됩니다. 하나 체크. 생활은 가능, 소유는 불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요거 한번 체크합시다. 땅은 누가 가져가고 건설 사업자가 가져가고 건축물이랑 아파트는 누가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토지를 빌려준 조건의 분양주택인 거죠. 이게 뭐가 어려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 거죠. 되셨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명 주택, 장수명 주택. 요게 나왔어. 장수명 주택. 오랫동안 유지 관리 체크. 그리고 내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다 체크. 내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없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장수명 주택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데 내부 구조 쉽게 바꿀 수 있는 주택. 이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됐죠? 자, 더 알아보기 체크하시고 넘어가세요. 다가구 주택 19세대, 임대기숙사 20실, 다중주택은 사람만 살고 기숙사는 사람도 살고 어디도 장소도 학교 또는 공장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립은 초과,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인 겁니다. 됐죠? 표준산업법에 따른 부동산업입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분양대행업의 별표, 이게 신설됐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아파트 주택은 개정된 거예요. 바뀐 건데 분양대행업은 아예 새로 들어왔어요. 자, 표준산업 분류법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입니다. 임대공급업입니다. 임대업과 개발공급업. 요건 쉽죠? 주, 비, 기, 주, 비, 기.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건물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죠? 아파트. 비주거용 건물에 뭐가 있죠? 사무용 건물. 기타에 뭐가 있죠? 사업, 시설. 됐죠? 그래서 역시 똑같아요. 아파트, 사무용, 사업, 시설. 됐죠? 그래서 임대 공급업은 쉬워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됐죠? 자, 두 번째. 여기 어렵지. 관리업. 관리업 몇 가지? 두 가지. 아파트 관리, 사무용 관리. 뭐는 없다? 기타. 관리 있다 없다? 없다. 사업시설 관리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중개자문 감정평가. 맞죠? 중개자문 감정평가. 저 보세요. 봐봐. 중개미 대리 몇 글자? 네 글자. 투자자문 몇 글자? 네 글자. 감정평가 몇 글자? 네 글자. 분양대행 몇 글자? 네 글자.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금융업 있다 없다? 금융업 없다. 근데 문제 이렇게 내더라고. 투자 자문이 아니라 투자 금융을 이렇게 내더라고. 네 글자여도 금융 들어가면 안 된다. 아시겠죠? 중개미 대리, 투자, 자문, 감정, 평가, 분양대행업. 이거 추가 들어왔어요. 아시겠죠? 문제 내볼게요. 다음 중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 중에서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 중개미 대리, 2번 투자, 자문, 3번 감정평가, 4번 분양대행, 5번 아파트 관리. 답은 5번이겠죠. 그렇죠? 요거 항상 4개짜리는 그 오지선당에 되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분류해서 신설된 거 들어왔다. 뭐 들어왔다? 분양대행 들어왔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해주세요. 밑에 X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입니다. 자, 특성과 속성도 거의 단골 손님이죠? 자연적 특성 몇 가지? 5가지. 5가지. 인문적 특성 몇 가지? 3가지. 구조선에 5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거의 무조건 나온다. 여기 별표 2개. 됐죠?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성. 늘어나지 않는 부증성. 한 번 시작되면 영원히 존재하는 영속성. 각각 다른 개별성. 서로 붙어있는 인접성 찍으시면 됩니다. 인문적 특성은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됐고,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과 병합 분할의 가능성.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넘어오세요. 자, 부동성입니다. 움직인다고 못 움직인다고? 못 움직인다고. 비동성. 그래서 세부나 부분시장, 지역 간 수조율이 곤란하다. 지역 분석이고요. 임장활동 시장 가는 거죠. 중개활동,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정부의 상향 규제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말씀드렸죠? 개론세, 재산세 12,750원 열심히 내고 있다.
아시겠죠? 할아버지가 주신 땅이에요. 강남에 거 좀 주지. 강남에서 그 땅이면 여러분 수백억, 수백억. 아시겠죠? 강남에 그 정도 수백억이야. 됐죠? 공시방부에 차이가 생긴다.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이 나뉜다. 요건 쉽죠? 부동산 쉬워요. 자, 영속성 별표. 파괴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불계성, 비소멸성, 영속성. 물질 감가는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 그래서 볼게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무슨 이론? 재생산 이론이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소유와 이용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왜? 영원히 존재하니까 임대차 시장의 발달에 근거가 됩니다. 됐죠? 가치 보존이 우수해서 투자재로서도 선호가 받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당연히 영속성이지만 잘 고려해 주세요. 배려해 주세요. 예측하세요. 됐죠? 무슨 법?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됩니다. 수익환원법 이거 기억나시죠? 수익가액 관한 공식. 수익가액 관한 공식. 수익가액은 뭐다? 순환한다. 맞죠? 수익가액은 순환한다. 환원 이율은요? 순수다. 됐죠?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자, 부동산 관리 운영하면 돈 벌 수 있는 거 두 개네요. 소득이득. 맞죠? 이거 뭐다? 월세. 임대료죠? 자본이득. 이거 뭐다? 매매 차익. 됐죠? 두 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다 영속성과 관련된 겁니다. 되셨죠? 자, 부증성. 부증성입니다. 늘어난다고 안 늘어난다고? 안 늘어난다고. 됐죠?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고 경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돈이 되면 갯벌을 메꿔가지고 택지로 바꾸겠죠. 됐죠? 파생의 특징은 생산비 법칙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맞죠? 물리적 공급 없어는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완전 비틀적입니다. 맞죠? 희소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급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유효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해라 라고 하시면 되겠죠. 최고, 최선의 이용. 됐죠? 자, 그리고 여기 versus에 별표 하나 주세요. 영속성은 다시 만드는 거 안 되고요. 부증성은 만드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체크. 영속성은 영원히 존재하니까 다시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맞죠? 부증성은 만드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아시겠죠? 재생산 이론은 영속성. 아시겠죠? 부증성은 생산비 법칙. 됐죠? 자, 이쪽 보세요. 이것도 헷갈린데. 영속성마다 다시 만드는 거 없다. 영재. 아시겠죠? 영은 뭐다? 재 없다. 영은 뭐라고? 재 없다. 왜? 영원히 존재하니까 다시 만들 필요 없다. 부증성이니까 만들 필요 없다. 돈 넣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개별성입니다. 각각 다르죠? 비동질성. 일문이과의 법칙이 배제가 된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시공, 똑같은 인부가 똑같이 만들어도 맞죠? 위치, 지역, 방위, 층에 따라 다 다르겠죠? 맞죠? 불안정한 경쟁시장.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고요. 정보 수집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개별적 분석이고요. 됐죠? 공통적인 이론 조출이 비교가 곤란합니다. 체크. 부동산의 특성은 별표 하나 주세요. 거래 공개해요? 안 공개해요? 공개하지 않는다. 상품 똑같은 거 있다 없다? 없다. 시장 말 잘 듣는다, 말 잘 안 듣는다. 말 잘 안 듣는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성의 요거나 별표. 부동산 쉬우니까. 됐죠? 자, 인접성입니다. 요거 한번 체크할게요. 왜 볼까? 하나만 체크. 부동성, 인접성, 지역 분석. 땅 붙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 외볼가와 부의 외볼가가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인문적 특성입니다. 요거는 쉬워요. 요것도 쉬워요.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 바꿀 수 있다. 최유효용의 성이 근거됩니다. 최유효용,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되겠죠.
경제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거 계속 나오는데 왜 틀리는 거예요? 경제적 공급 별표. 돈이 되면 공급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새만금 개발지구 아시죠? 원래 갯벌이었는데 택지로 바꾼 거죠. 그게 뭐다? 경제적 용도적 공급. 새만금 지구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네.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다고. 대한민국 영토였었다고요. 맞죠? 근데 갯벌이었는데 뭘로 바꿨다? 택지로 바꾼 거죠.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땅 자체가 우리나라 땅 자체가 늘어나진 않았지만 무엇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 다양성을 통해서 무엇은? 경제적 공급은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말씀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병합 분할의 가능성. 자, 요거 체크해 주세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요거 하나 별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필지끼리 합하면 합필. 필지 나누면 분필.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지를 합하기도 하고 필지를 쪼개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 당연히 바뀔 수가 있겠지.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도직을 해야지, 허가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그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는 얘기 있죠? 다 위치 가변성 맞죠? 행정적 변화에 따른 위치 가변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더 알아보기 요거 한번 발표해 주시고요. 우리 요거 연습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거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요거 하나 발표.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안 읽어보면 안 돼요. 되셨죠? 자, 넘어오세요. 자, 설정의 범위에다가 체크하시고 공간적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적 범위. 됐죠? 공간적 범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공간적 범위로서의 부동산 공간이에요. 이렇게 땅 파요. 땅을 팝니다. 땅 팠어요. 땅 팠어요. 이거 그릴 때마다 그 수박 생각나요. 수박. 아시죠? 옛날에 그 트럭 아저씨가 수박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네 부분 딱 잘라주죠. 이건 되게 맛있는데 왜 사과는 맛이 없을까요? 그리고 항상 아직도 되게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거 한 조각 얻으면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맨날 이렇게 먹어보라고 줘요. 그럼 애기니까 한두 입 먹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아니니까. 그런 되게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그 수박 사기 전에 이렇게 먹어보세요 주면 이렇게 줘가지고 저를 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아련한 추억이긴 하죠. 자, 지표입니다. 지표. 지표의 권리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권리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건물 지을 수 있는 건축권. 됐죠? 두 번째, 씨 뿌릴 수 있는 경작권. 마지막, 물을 이용하는 용수권입니다. 됐죠? 정리해주세요. 자, 이제 땅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땅 아래로 내려갑시다. 지하. 지하권은 두 가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는 내 거 아닌 거. 하나는 내 거인 거. 자, 땅을 팠는데 뭐가 나왔다? 금광이 나왔어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광업법에 따른 미채굴 광물은 뭐에 해당한다? 공적 지하권에 해당한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석유가 터지거든 이렇게 묻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금강이 나오거든 묻어 놓으세요. 실제로 여러분 그거 있어요. 예시가 저기 마포에 가면 마포 황금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원래 마지막에 이렇게 거의 끝났는데 갑자기 금이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묻어 놓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면서 아파트 어딘지 설명해 주세요. 마포대에 딱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딱 있어요. 아시겠죠? 위치가 딱 설명해 주셨어. 딱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사적 지하권. 땅 팠는데 뭐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 지하수 터졌다. 이거 때문에 온천 개발을 많이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왜? 땅 파서 물 넣으면 내 거니까. 아시겠죠? 이거 지하수 터지는 곳 이렇게 검침하러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땅을 분석해가지고 여기 지하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온천 개발하는 거지. 요즘에 온천이 많이 좀 죽었지만 아시겠죠? 옛날 한때는 되게 유행했었죠. 그러면 코로나가 되게 많이 바꾼 것 같긴 해요. 코로나 이전만으로 사우나 되게 많이 갔었었는데 그렇죠? 코로나 때 사우나를 많이 안 가게 되는 바람에 사우나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렇게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자, 공중권입니다. 공중권.
공중권입니다. 공중권. 공중권도 역시 공적과 사적은 아닙니다. 자, 비행기 날아다니는 항공권. 휴대폰 쓰는 전파권. 맞죠? 휴대폰, TV 보는 것들, 이런 것들 전파권 내 거 아닙니다. 근데 사적 공중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조권, 태양반은 1조권. 1조, 그리고 조망. 한 개 더 할 거예요. 1조권, 조망권. 그리고 마지막 T, D, R, 개발권, 양도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울시에 올해 상반기에 용적이양제라는 이름으로 똑같아요. 개발권 양도제는 똑같은데 용적이양제, 즉 뭐다 용적률을 이양한다. 맞죠? 다른 곳에 팔 수 있겠다. 이거를 상반기에 시험 도입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도입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이양제, 개발권 양도제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용적이양제가 도입이 된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예뻐지겠죠. 그렇죠? 일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에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어디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해주세요. 됐죠? 자, 그래서 볼게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사적. 맞죠? 사적. 그래 볼게요.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은, 종속부착물은 소유권이 토지에 붙어 있다. 소유권 미치지 않아요. 내 거 아닌 거. 독립성물. 땅에 붙어 있지만 내 거 아니죠. 맞죠? 땅에 붙어 있지만 내 거 아니다. 나는 땅 주인이기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건물주는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공적 공중권 체크. 항공권, 전판권, 미처 건물 체크 주고. 여쭤 보시죠. 이게 강남에서 핫하죠. 자, 여쭤보세요. 여기 지하 공간이에요. 아파트 들어서 있고. 요즘에 GTX를 뚫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하철 뚫는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지하철 뚫었어. 이렇게. 지하철 뚫었어. 이게 한계 심도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없어요. 보통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 30m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나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땅으로부터 100m까지가 네 거다. 땅 아래로부터 30m까지가 네 거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내가 미치겠어요. 정확하게 야, 토지로부터 위로 뭐 100m까지 네 거다라고 하시면 100m 재가지고 맞죠? 쓰면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래서 민법상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맨날 소송 걸려요, 이거. 특히나 땅값이 비싼 곳은 맨날 소송 걸려요. 아시겠죠? 지하에 판다고 뭐 건물이 균열이 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하철 뚫을 때도 한계심도 이내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요? 강남 사람들, 즉 비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이 뚫리길 바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심도 이내니까 나한테 보상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지하철 뚫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한계심도를 벗어났어. 아시겠죠? 한계심도를 벗어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 미치기 때문에 한계심도 이내에는 나한테 보상하라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보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개발 양도제는 용적 인센티브는 공중공간을 활용한 방법이다. 됐죠?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이죠? 지표권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25페이지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총론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 거고요. 오늘 짧게만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1주차 처음이었으니까 총론 이렇게 할 거고, 이제 복습하시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약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내용에 따라오시면서 아시겠죠? 이 내용이 나한테 확실하게 인지되었다라고 반드시 보시면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리 총론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우리 대통령 선거로 해서 휴일이에요. 아시겠죠? 휴일이니까 수업 시간을 좀 당길게요. 그래서 4시부터 16시부터 6월 3일은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뭐가 남아있다? 계산 문제 풀이 5개만 풀고 가시죠. 아시겠죠? 계산 문제 풀이 계산 문제란 나왔죠? 요거 계란이 왔어요. 요거 풀면 계산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5분만 쉬었다가 우리 계산 문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